네, 양대 시장 마감 현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또 정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대 시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여줬고요.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간신히 3조 원을 좀 넘어서는 양상이었거든요. 먼저 거래소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우려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약세를 보이면서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1950포인트를 하락을 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또한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그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는 또다시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상승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중심으로의 어떤 유동성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3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만 매도를 하면서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할 것 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바로 통신업종인데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무제한적인 어떤 요금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 통신 관련주들 세 종목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의약품, 최근에 가장 의약업종과 제약업종 굉장히 많이 상승세를 많이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1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가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인 유한화학의 증설 효과가 예상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4%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종이목재, 전기가스 업종 등 그동안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가 또다시 상승세를 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과 수급 분석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키프로스 문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키프로스 의회가 일단은 오늘 구제안 심의를 개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ECB가 지금 25일까지 이러한 구제금융 자구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 동안 키프로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1.28달러대까지 떨어졌고요. 아무튼 의회에서 어떤 또 구제안 승인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주말 내내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1%대 오름세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초반에 큰 폭의 조정의 흐름이 나왔던 코스닥 시장,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한 흐름, 낙폭을 갖다가 최대한 만회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시장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0억 넘는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하지만 코스닥 시장 하루하루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 종목도 몇 개 살펴보고 업종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주식 병합으로 거래 정지 후에 첫 거래 오늘 되었었는데요. 3.35%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메일유업 같은 종목 경우에는 피달리티 펀드가 지분 5% 신고를 했는데요. 오늘장 6.9%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 흐름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는데 바로 메가스터디죠. 2.78%로 아직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스텍팜하고 5.6%, 시젠 2.7%, 테라젠인텍스가 7.4% 오르는 등 전반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쪽 섹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농우바이오나 이지바이오 같은 농업 관련주들이 좀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상승의 이유로서 곡물 가격의 어떤 급등의 어떤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옥수수 가격이나 밀 가격, 대두 가격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옥과 속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 와이즈업하고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요. RNA 바이오 역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이투어와 엠텍비전, 네오퍼플과 위다스 같은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 어떤 기업 정보 들어가셔서 일단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4년 연속, 3분기 연속 적자 지속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재무제표 한 번은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적이 또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또 저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또 자세하게 봐야 할 텐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대규모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가장 큰 폭으로 팔자에 나서고 있는데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자면 오늘 상당히 흥미로워요.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 있는 반면에 또 순매수 1위 종목은 LG전자거든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매수 쪽에는 또 기아차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자세하게 어떻습니까?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300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가담을 했는데요. 물론 투신권이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가 아닌 1,950포인트라는 점에서 투신권이 이제 다시 들어올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은 여전히 지수 방어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3월 한 달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세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그 매도세의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3월 동안에 그런 외국인의 어떤 종목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지 매수했는지의 그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IT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위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 또다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삼성전자에게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는 이상 지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수는 조금 더 횡보와 조정 국면이 더욱더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3월 한 달 동안의 업종별 현황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만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지수를 짓눌리는 한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수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경우는 성우하이텍과 GS 홈쇼핑, 모두투어, 실리콘웍스, S맥과 EMLSI, 플렉스컴, CJ ENM과 동양 EMP, 차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사 모은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컴투스와 시젠, SFA와 SM,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코나이, 조이맥스, BH 같은 종목들, 그리고 성광밴드와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을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일단 지수가 550선 언저리에서 상당히 고점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조정을 받았던 어떤 종목들, 예를 들어서 플렉스컴과 BH 같은 종목들 거의 FPCB의 재장주였던 종목들인데 3주, 길게는 4주에서 짧게는 3주 가까이 좀 선조정을 받은 종목에 대해서 일단 조정의 흐름을 타서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광밴드와 인터파크와 같이 일단 고점 논란 혹은 일단 밸류션 부담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일단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지수가 550선 넘어간 상태에서 밸류션 부담이 없는 종목들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착안을 한다면은 많이 오르나있던 IT 섹터보다는 이들 종목들로 일단은 관심 종목을 압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를 마감하면서 두 분께서는 시장을 각각의 양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 30초씩 들어볼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글로벌 운용사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다른 선진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루머가 나올 정도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횡보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그 내수주로서의 어떤 접근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팀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일봉상 저점과 고점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더라도 일봉상 음봉의 개수가 좀 많이 좀 출현이 하고 있죠. 주봉상 아직은 상승 추세, 중장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은 쉽게 드리진 못하겠지만 일단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월 중순 이후 사모은 금액 다 합쳐서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 1조 원의 순매수 금액이었다가 단순히 단기적인 매매를 위해서 1조 원 같은 큰 금액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의 중장기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큰 그림에서 못 박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앞서 기술적 흐름에서 보시듯이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CTC 바이오 같은 종목도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4%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일단 이런 변동성이 커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혹은 일부 차익 실현하신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이 더 유망하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